사랑의 질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관계에 적용을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올라오면 내가 이게 주고받기에서 뭔가 좀 상처를 받았나? 이런 알아차림 하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침해를 받은 느낌이 들면 이 서열이나 위계 질서 안에서 자리가 제대로 좀 세팅이 되어 있나? 내면에서? 이게 이제 재회랑 관계가 또 있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삑살이 나면 나머지 두 가지에서도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더 나한테 확 와닿느냐, 그거 차이인 거죠. 예. 예. 그 재회랑 차단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 재회는 저 사람이 저 조직에서 뭐 여기서 필요가 없으니까 빼내고 싶은 거라면, 차단은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이렇게 공격을 더 이상 못하게끔 딱 차단하는 것도 재회에 속하는 건가요? 다 그렇죠. 재회죠. 차단이면은 관계를 하지 못하게 벽을 쌓는 거잖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예, 예. 그럼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내 경계를 침해하는 건데, 침해를 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침해를 다 받지 않으려고 차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경계를 침해를 하면 화를 내든지 왜 그러냐고 따지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원초적 느낌으로. 감정을 확 내는 게 원초적 느낌은 아니고요. 내가 경계에 침해를 받았어.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감정 없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얘기해 보세요. 뭐 침해 당하는 일은 너무 많으니까.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배우죠. 그거 해명은 해야 되고요. 왜냐면 오해 살 일이 있잖아요. 오해 살 일. 근데 오해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런 다분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내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지만, 지금 그 사람이 선생님 공격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선생님을 계속 공격하게 놔두는 게 선생님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재회에 대해서 뭔가 재회가 지금 선생님한테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적절해요? 사랑의 질서에 맞아요, 지금 이게? 이게 왜냐면 분리의식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맞게 행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단이면 그냥 그 수단으로서 차단인 거죠. 뭔 소리인지 좀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관계를 아주 작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작게 보냐, 이 분리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악으로, 나쁘고 좋고, 이 선악 아주 작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세요. 네, 크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나는 내 자리에 내 일을 하고. 근데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 행동을 해야죠. 나를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몰랐으면 큰 소리로 얘기해. 아니, 왜 내가 아까도 전화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한마디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말이 그때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파악을 했으면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요번에는 나였는데 다음에는 누구일지 알 수 없는 거죠. 사람 행동은 패턴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재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좀 넓어야 되는데, 사고가 도 아니면 개.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니까 이 재회가 와닿지가 않고 계속 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이 조직이잖아요. 회사 조직에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관계에서 재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에서 이 사람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그걸 보호해야 돼. 적절하게 관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일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제외하면 그 사람 도움을 받겠어요? 필요할 때 도움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침해할 때는 그 침해 못하게 적절하게 내가 행동하고 이게 원초적 느낌이에요. 부차적 느낌에 빠졌을 때랑 원초적 느낌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해요. 부차적 느낌에 빠지면은 벌써 어떤 감정에 들어가 있어요. 예, 감정에 들어가 있고 피해의식 이런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재회가 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이게 아니라 원초적 느낌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재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은 조직의 구성원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그 일을 하는데 관계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연맥이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반복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해야죠. 그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원초적 느낌하고 부차적 느낌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이 눈에 보여요. 원초적 느낌에 있을 때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눈에 보여서 그 행동을 해요. 근데 부차적 느낌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정에 빠져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안 보이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 대신 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주면 뭐가 생겨요? 예, 척일져요. 완전히 다른 거에서 정확하게 배우셔서 그걸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차적 느낌에 빠진 상태인가 원초적 느낌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배웠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이 뭐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계속 이제 검사하시는 거죠. 검사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는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죠. 조직 안에서. 그 재회, 차단 이런 것들을 작게 보지 마세요. 재회는 뭐예요? 그 자리, 위계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일에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침범하거나 침해를 할 때 내가 원초적 느낌에 존재해야 적절하게 필요한 행동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엄청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예 없으면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내가 지금 원초적 느낌으로 적절하게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인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생각 없이 했는데 원초적 느낌에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그래서 원초적 느낌에 있으면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히게 부차적 느낌에 있을 때는 타이밍을 못 맞춰요. 집에 와서 이불킥해.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뭐 잠도 안 와. 막 그 입에서 계속 욕이 나. 그리고 밤꼬박 새. 눈 띵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도 못해. 부차적 느낌이 있으면 집에 와서 이불킥 한다니까. 근데 원초적 느낌이 있으면 막 이래요. 진짜 죽여준다. 막 이러면서 타이밍 너무 잘 맞췄지. 막 이러면서 막 뿌듯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그 감각이.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헬링거 선생님의 철학인데 이 철학이 어떻게 삶에 반영돼 가지고 실제 내 삶에서 이제
이제 일어나는가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계속 삶 속에서 이제 어쨌든 경험을 했을 때 부차적 느낌이 있을 때는 이불킥하고 원초적 느낌이 있을 때는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왜냐면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렇게 배우시면 되세요.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되십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좀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으로, 선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열, 자리, 이런, 이제 전체 그림이 좀 크게 구조를 봐야 돼요. 가족사를 세우잖아요. 이게 다 구조를 보려고 세우는 거거든요. 관계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역학을 보는 거죠. 역학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세우는 건데, 그럼 내가 의식을 사용할 때도 역학관계를 보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내면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저 사람 쫓아내야 돼. 저 사람 경계 밖으로 내보내야 돼. 회사에서 나가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이러면 제외인 거죠.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잖아요. 단지 관계에서 방어를 할 뿐이죠. 그럼 방어를 이제 차단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네.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를 것 같은 낙하산으로 왔다든지 네네. 무능한데 다른 사람 그런 경우 있죠. 가입시했다든지 네. 그런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요. 있을 때 특히 대기업.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그러니까 원초적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적절하게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 대기업일수록 많아요. 큰 기업일수록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직 세우기 해보면, 난 조직 세우기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일을 잘하는 유능한 이제 본부장이 있고, 깡패 이제 본부장이 있어요. 직급이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안 잘리고 저기에 있지? 항상 그게 궁금했대요. 직원들끼리, 팀장들끼리. 그런데 나중에 알았대요. 회장이 이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이 똥 치는 사람이래요. 이게 피를 묻힐 수가 없잖아요. 회장이. 그러니까 회장이 자기 대신 피를 묻혀야 될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부장은 피를 묻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 피 묻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깡패. 그러니까는 왜 이제 물고기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메기 하나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 뭐지? 천적을 넣잖아요. 그럴 것처럼 이 조직의 역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천적 같은 사람이 깽판 치는 사람이 하나씩 이제 있대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여기 왔던 분은 팀장인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맨날 저 사람은 왜 안 잘리고 저기 있나 맨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3세대가 이제 대기업인데 3세대가 진입하면서 그 3세대가 쪽을 못 쓴대. 우리가 재벌 3세대면 엄청 위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결정에 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없나 했더니 거기다 그렇게 이게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회장이 안 넘겨주는 거죠. 회장이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3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온 이 3세대 이게는 3세대 손자 세대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회장이 이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안 해줘. 하여튼 그런 역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잘 비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일하기가 쉽대요.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이 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높은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이 제일 이쁘대요. 일 잘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매운맛 이런 애들 안 이쁘대요. 높은데 안 있어봐가지고 잘 모르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부하는 사람이 이쁘대요. 그래서 그리고 무능한데 또 그렇게 사바사바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도 조직에 있어야 된대요. 이건 아주 높은 사람이 와서 한 말인데 잘난 놈들은 이제 뭐 사표 이직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걔는 갈 데도 없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경조사를 그렇게 잘 챙긴대 직원들. 근데 자기가 그걸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그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그걸 해준대요, 그 직원이. 그래서 자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조직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진짜 이유가 있구나. 일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만 조직에 있어야지 그 조직이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세우기 하면서 제가 되게 너그러워졌어요. 저 엄청 깐깐하잖아요. 깐깐한데 너그러워지더라니까요. 그 다양한 그 입장에서 한 조직체가 굴러가기 위해서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저 왜 안 잘리고 있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에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거. 이 조직 전체에 봤을 때 기여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조직 생존에.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 무능해가지고 어디 못 간대요. 근데 결국 잘난 사람들은 다 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뭐 진급을 한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조직체가 생존하는 거랑 실제 많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제 조직체에서 그런 자리나 뭐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직체를 생물로 보셔야 돼요. 조직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자정이 돼요. 조직체가 이제 저절로 개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도 날아가요. 그래서 조직체를 생명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자리나 자리의 주인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네. 좀 와닿으세요?